마지막 페이지에다가 현장 사례를 넣고 싶은 거예요. 예, 어디 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뭐 이렇게 그 서술형 답안지를 보다 보면은 뭐 사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도 공부를 하면서 사례를 쓰고 싶잖아요. 예, 그 사례를 쓰면 좀 멋있을 것 같고. 예,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사례를 하나도 안 써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예, 저는 사례를 4문제 중에서 한 2문제나 뭐 1문제 뭐 이런 식으로 좀 쓰고 나왔어요. 모든 문제를 현장 사례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예, 뭐 한두 개만 써도 되고, 예,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현장 사례를 어느 때 쓰냐? 예, 이 사례를 먼저 어느 때부터 쓰느냐? 예, 이걸 좀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 갈까요? 예. 그랬더니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를 썼는데 세 번째 페이지에 메꿀 게 없는 거야. 예. 쓰십시오. 예. 그때 쓰시면 돼요. 예. 뭐 머리가 생각이 안 나서 뭐 사례라도 써가지고 답안지를 메꿔야지. 예. 그래야지 세 번째 페이지를 어느 정도 메꾸고 저 좀 그래도 2.5페이지 이상 썼으니까 채점위원이 좀 잘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2페이지밖에 안 썼어. 아니면 1.8페이지밖에 안 썼어.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 다 3페이지 썼는데 저 좀 합격시켜주세요. 그러면 합격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만약에 모질랄 때 예, 내가 페이지 수가 모질랄 때는 현장 사례를 써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는 시간이 촉박하다. 답안지 쓰는 시간이 촉박하다 하시는 분들은 쓰세요.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아무 생각 없이 빠른 시간 내에 현장 사례로 11줄에서 16줄 정도 쓰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드릴 거예요. 하는 방법을. 자, 세 번째는 어느 경우냐 그랬더니 내가 진짜로 실제로 한 건데 출제된 문제가 내가 실제로 해본 현장 사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생각했을 때 그 사례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 분이 계셔. 제가 예전에 그런 분 봤는데요. 사례를 30개, 50개 막 준비를 해. 많은 분들은 뭐 100개 이렇게 준비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 사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라고 하고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거 가지고 합격하기 힘든데요? 라고 거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실제로 그분들은요, 빨리 합격하지 못해요. 그 중에서 되게 늦게 합격하신 분이, 제가 맨 처음에 무료 공부방을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같이 이제 공부방 멤버가 있었는데, 사례 정리집을 따로 정리하신 분이 가장 늦게 합격했어. 희한하죠? 공부를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정리한 것도 많은데, 더 늦게 합격해요. 그 공부방 수업이 끝나고, 제가 이제 학원을 하면서부터 돈을 받아야 되잖아, 또. 그쵸? 그래서 무료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방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6년 있다 합격하셨나? 거의? 너무 늦잖아. 그죠? 그래서, 만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그 만들어 놓은 게 출제된 문제랑 아구가 딱 맞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아구가 안 맞아. 근데 자꾸 그거를 쓰고 싶은 거야. 시간은 자꾸 가고 이거 어떻게 변형해야 되지? 실제 시험장에서 자꾸 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시간도 모질라고 어그리가 나고 제대로 된 답안지가 안 나요. 그럴 바에 만들지 않는 게 좋다. 만드는 방법만 알면 된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장 사례, 들어간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뭐 이건 동글뱅이 1이 됐든, 뭐 소가락 1이 됐든 본인들 알아서 번호치기 가져가십시오. 무조건 공사명,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문원태, 무조건. 법칙이야, 그냥. 요게요, 제가 이제, 합격하고 나서도, 제 2009년도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 다음 회차에 제 학교 후배를 또 합격시켜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저는 그 합격한 그 후배한테도 똑같이 설명했어. 2009년도부터 여태까지 계속 똑같이 설명해. 이걸 저는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렇게 쓰고 오신 분들이 다 하나같이 이것 때문에 시간이 남았어요. 현장 사례 쓰기 쉬워요. 이것 때문에 합격한 것 같아요. 라고 아직까지도 말씀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하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자, 공사명 쓰실 때는 어떻게 쓰시냐? 지금 흙막이라고 이제 한번 예를 들어갈게요. 안 되는 거부터 쓸게요. 안 되는 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라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땡땡 도로 현장. 절대 안 돼요. 대한민국에 도로 공사하는데 현장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 현장명은 단 한 개도 없어. 뭐 이건 무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죠? 안 해본 사람이 공사명을 썼는데 이걸 해본 거라고 인정해 줘야 될까요? 채점위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현장명이 어떻게 돼 있냐? 그랬더니 땡 다시 땡간 땡 공구 도로 건설 공사 최소 이거보다 길어. 보통 현장 공사명을 도로 공사명을 보면은 이거보다 길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압축해서 썼다라고 그러면은 뭐 요 정도 간 되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도 몇 호선, 땡 호선 뭐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지명이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공구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다 땡으로 합니다. 이 땡으로 하고요. 이렇게처럼 땡땡을 두 개를 쓰지 말고 땡을 하나만 써요. 시간을 0.01초라도 우리는 아껴야 되겠죠. 그렇죠? 또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땡 아파트 공사. 아파트 공사 현장.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쓰지 마세요. 우리는 무슨 기술사? 토목 시공기술사. 아파트는 누가 하는 거야? 건축 시공기술사. 그렇죠? 이런 거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땡 교회 신축공사.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건축이 하는 거예요. 토목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딱 썼는데 얘는 건축인데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공사명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조금 모르겠다 라고 그러면 이런 거 쓰세요. 땡 다시 땡 복합 화력 발전 융수 사업 뭐 이런 거. 그래서 복합 화력 발전소를 설치하는데 거기도 뭐 송수관로라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용수 사업을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다라는 거. 아니면은 땡 지역 LNG 난방 발전소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겠죠. 결국은 자꾸 여기에 들어가는 요 단어들이 뭐예요? 누가 봐도 토목쟁이구나. 토목쟁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들어가십시오. 근데 가장 쉬운 거는 요거야. 보통은 도로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도로공사를 할 때 터널도 들어갈 수 있고 교량도 들어갈 수 있고 포장공사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니까. 그래서 선택은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셔라. 나는 토목쟁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점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요. 대책을 수립할 줄 아는 기술차입니다. 그러니 저를 꼭 기술사로 뽑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양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점, 원인, 대책은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서 단 한 개라도 첫 번째 페이지에 내가 쓴 것 중에서 아니면은 두 번째 페이지에 쓴 것 중에서 찾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흙막이를 하는데 흙막이에 대한 문제점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저는 그냥 파이핑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내가 파이핑에 대해서 무엇인가 썼을 거 아니에요? 앞 페이지에. 그러면 여기에 대책, 원인, 문제점 중에서 한 가지가 원인이 파이핑이네?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그냥 여기다 이제 파이핑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인에다가, 현장에서 이제 파이핑 발생했다고, 여기다 이제 썼어요. 그럼 파이핑이 발생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이거지. 그 상상만 해주시면 되잖아. 무엇을 가지고? 우리 어차피 뭐 했어? 대표단면, 제발 좀 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본인만의 대표단면.
집이 있었는데 수도가 여기라서 이렇게 파이핑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여기가 뭐 침해가 됐네 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은 인근 구조물 침하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은 크랙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파이핑이 발생했으니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었어요? 아까 전에 배웠었던 공법이 약액주입 공법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 이제 약액주입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시트 파일을 연장하고 근입을 했다든지 이게 시트 파일인데 여기다가 시트 파일 하나 더 붙이고 땅땅땅땅 박아서 시트 파일을 이렇게 길게 뭐 박아 놓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랬더니 문제점 한 줄, 원인 한 줄이라면 대책은 몇 줄? 두 줄. 이런 식으로. 우리가요, 현장에 이제 기술사님이 됐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경상남도 부산에 어떤 큰 현장이 있는데 거기서 문제를 발생했는데 해결을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본사에 있는 내가 기술사가 부산 현장 가서 현장 소장님과 여러 임직원을 데려다 놓고 현장 조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겠죠. A, B, C, D라는 대책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내려올 테니 여러분들은 그 공법들에 대한 단가 산출하시고 1위 대가 작성하셔서 돈이 얼마 되는지 내역서를 뽑아보세요. 그리고 공사 순서에 어떤 걸리적거리는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확정은 제가 내려와서 상황을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공법 대책을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놓으면은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어.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기술사가 되실 분이라면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공법을 제시를 하고 내가 다음에 내려와서 확정을 해주시면은 그게 더 좋은 기술사님이 되는 거죠. 그 양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최대한 이 말들을 어떻게 해주시면 돼? 짧게. 짧게. 그래서 다 왼쪽으로 모을 수 있게끔. 짧게 써줍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의 구조물이 크랙이 발생하고 치마가 어쩌고저쩌고 문제점 이렇게 길게 쓰고 있어. 하지 마세요. 안 읽어줘. 채점위원이요 절대 안 읽어줍니다. 왜? 이렇게 쓰신 분보다 깔끔, 요약, 정리, 명확하게 쓰신 분들이 훨씬 많아. 근데 굳이 왜 이렇게 쓰신 분 거를 읽어줘야 돼? 안 읽어줘요.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내 거를 지금 무조건 읽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옆에다가 남는 공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짧게 왼쪽으로 몰았었으면 분명히 오른쪽에 남는 공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무조건 그림을 써주세요.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두 가지 대책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대책을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지. 근데 그냥 여기다 약액주의 공법이라 쓰는 것보다는 약액주의 공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SGR을 썼어. 그럼 SGR은 나는 CTC를 700으로 현장에서 했어. 라고 한 것처럼 무엇을 써준다? 숫자나 재원을 꼭 써준다. 이걸 써준 사람과 써주지 않은 사람은요, 현장에 있었냐 없었냐가 가름이 됩니다. 뭐 금방 봐요. 금방 볼 수 있어. CT 파일을 연장할 수 있겠죠, 그렇죠?